안녕하세요. 저희는 한 번씩 결혼에 실패한 돌싱 커플입니다. 저와 여자친구는 작년에 만나 재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저도 아이가 있고 여자친구도 아이가 있다 보니 아이들 눈치가 보인다는 겁니다. 애매하겠다. 어떻게 트러블 없이 현명하게 결합할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양가에 다 자식이 있으니까 눈치가 보일 것 같은데 빨리 만나봐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 계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이 자녀분들의 나이가 각각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제 아이의 나이는 12살이고요. 여자친구 아이의 나이는 26살하고 15살이고요. 아빠가 연애를 이제 해라고 또 아이한테 얘기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는 이모야. 아빠랑 친한 이모야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그때 아이는 알았을 겁니다. 요즘 애들 빨라. 그래, 요즘 애들 빨라요. 만나기 전에는 거의 회사, 집 다른 데 나가지도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만나면서 늦게 나가거나 데이트하러. 네, 처음에는 재우고 나갔어요. 눈치 보여가지고 나가는 게. 애 잘 때 애가 자는 척한 건 아닐까요? 아빠 나가면 눈 뜨고 이렇게 떠나가는구만. 그러다가 이제 만나고 있으면 언제 와요? 언제 와? 네, 몇 시에 와요? 아까 자는 척 한 거야. 첫 데이트 새벽 카페를 갔을 때 2시간 정도 있었거든요. 문자 포함 한 7, 8통이 와요. 아빠 언제 와요? 아니 평소 매일 집에 그 시간이면 있었던 아빠인데. 제가 주말에 쉬는 날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시간을 좀 내서 아이 뭐 자전거를 태우러 간다던가 같이 뭐 운동을 좀 데리고 간다던가 노력을 좀 하는 편이었는데 아이가 적응을 잘 못해요. 이 아이는 혼자만 있다 아이 보니까 같이 이런 형제 문화에 익숙하지는 않죠. 네, 그런 익숙하지가 않아서 형들하고 많이 어려워해요. 아이들이 지금 2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처음에? 큰 아이는 뭐 엄마가 하고 싶은 거 괜찮다, 모든 게 다 괜찮으니 응원하는 편이었고, 작은 아이는 친구들의 그냥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여행을 이제 가게 돼서 이런 눈치가 없어요. 삼촌인데 길에 가다가 손을 잡고 막 좋다고 이런 행동을 한다거나 이러면 좀 가만 좀 있으라고 좀 있다가 해도 되는데 이런 정말 주책이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고 조금 있다 하면 된다는데. 지금 엄마 경락 받는 거야? 그때 애들이 안 물어봤어요. 엄마 저 삼촌은 왜 이렇게 엄마 손을 잡아 이렇게. 작은 아이가 이제 물어봐서 네, 제가 뭐라고? 이제 엄마가 오랜만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본의 아니게 그때 본의 아니게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받아들였어요. 잘 받아들였는데 네 울은 적은 있어요. 삼촌이 매일같이 집에 오거나 밖에 나가면 놓지를 않으니까 내가 낄 자리가 없어서 좀 속상하다고 한 번은 울어서 우리 같이 나가면 이렇게 조금 당신이 저희 아이랑 좀 이렇게 같이 좀 움직이고 내가 또 이 아이를 또 더 많이 챙기고 하면은 이게 우리가 넷이 소통하기가 조금 더 편하고 좋지 않을까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잘 못해요. 이 아이한테 조금 더 잘해주고 싶지만 이 아이도 눈치가 보이고 이 아이한테 조금 더 잘해주고 싶지만 이 아이 눈치가 보이다 보니까 서로 눈치만 보다가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렵죠. 2분도 다 처음이니까. 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2분도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공간 안에 수백 명 중에 저만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좋은 의자에 앉는 게 이상하게 안 좋아 보일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무슨 강연자가 막 무슨 나이도 많지도 않은 놈이 뭐 대단한 뭐 무슨 지도자처럼 의자에 딱 앉고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는 것도 아 이렇게 하면 시청자들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나올 거야. 그러면 시청률이 떨어질 거야. 이거를 계속 이렇게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고 두 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아닐 수도 있고 하고 나서 지나갈 수도 있는데 누군가를 계속 배려하고 생각하고 눈치 보는 사람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의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방송국에서 이거 쪼가리를 하나 준 거예요. 예? 근데 이거 진짜 그지 같은 거 줬는데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나름 편해요. 저는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괜찮다. 들고 오셔라. 계속 그렇게 서서 하면 힘들어서 두 분 얼굴에 그늘이 더 지게 돼 있다. 근데 이거는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결혼을 한번 경험했고 또 우리는 새로운 만남을 갖고 있는데 그 감정이 다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났다는 건 진짜 축하할 일이거든요. 이거는 1번 축하할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2번 이제는 새로운 스킨십을 하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여성분의 진짜 마음을 터치하고자 한다면 여성분의 아이들하고의 스킨십과 대화가 이 여성에 대한 스킨십이다. 왜냐하면 여자는 아이가 있으면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해주고 나한테 스킨십하는 거 좋지만 내 아이가 불편해하면 이게 절대 감정적으로 좋을 수가 없거든요. 온전하게. 그리고 이 인식이 없으면 이것이 잘 안 되면 아이들도 나중에 불편한 관계가 되고 여자친구의 마음에도 의도치 않게 되게 가슴에 무거운 돌을 얹으시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고 중년의 나이가 되고 우리가 또 상처가 있고 다시 또 누군가를 만나서 그렇게 막 스킨십을 하고 싶을 만큼 다시 우리의 마음에 봄이 찾아왔다는 건 정말 축하할 일인 것 같아요.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 15년 차 주말 부부입니다. 제 남편은 제가 아닌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는데요. 야, 이거 그 열띤 사랑의 주인공은 바로 시어머니입니다. 난 또 다른 여자라고. 제가 손잡자 그러면 뿌리치면서 시어머니 손은 꼭 잡고 다니고 제가 데이트하자고 할 때는 안 된다더니 시댁일엔 늘 연차를 쓰는 남편. 김창욱 선생님, 저보다 시어머니가 1순위인 남편의 연애를 쪽내주세요. 이거 약간 마마보이일 수도 모릅니다. 시어머니에게 남편 빼앗긴 아내분 어디 계십니까? 저기 계시구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본처인지 첩인지 항상 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아내입니다. 다 큰 아들이 어머니 손을 잡고 다니기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결혼하고 5년이 된 그 어느 시점에 저희가 이제 따로 휴가를 가는데 엄마 손을 잡으면서 엄마 미안해요. 저희끼리 여행 가서 다음에는 엄마랑 꼭 같이 가요. 이런 장면을 처음 목격을 한 뒤로 네. 제 눈에 이제 계속 어머니랑 손을 잡고 있는 게 이제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어디 나갈 때 오빠 손잡아 하면은 왜 이래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여행을 가서도 저와 처자식은 버려두고 네. 자기 이제 엄마랑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게 저는 굉장히 서운하고 서운하겠다. 저거는. 그치 서운하지 저러면.
네, 저는 K 장녀고 남편은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효자이면서 이제 어머님이나 아이들에게 굉장히 사랑 표현을 많이 하고 또 신혼 초에도 저한테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저보다는 아이와 이제 시어머니가 우선인 것 같아서 항상 서운함을 표현을 했는데 네. 그 서운함을 풀어주기보다는 제가 이상하다. 우리 엄마가 너를 시집살이 시킨 적도 없는데 왜 시댁에 가자고 하면 싫다고 하고 가서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눈치를 주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머님께 그렇게 하더라도 저에게도 그렇게 표현을 해주면 그렇게 질투로 느껴지지 그치, 않을 그치, 텐데 그치. 그 서운함이 켜켜이 쌓여서 이제는 이제 분노로 표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서운함 자체가 네. 본인에게는 이제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저를 많이 서운하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사연자분 숨 좀 쉬십시오. 네. 저희가 끼어들 틈을 놔주셨어요. 네. 지금 말의 속도가 지금 법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정말 비트가 되게 빨라요. 제가 건강 검진을 한다고 이제 금요일 날 오전을 끝나면은 이제 오후에 반차를 쓰고 나랑 데이트를 하자라고 네네.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중요한 손님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저도 안 되면 그냥 안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에 연차를 써서 네. 시댁에 간 거예요. 나는 안 되고 왜 시어머니는 되냐. 그런 행동들이 자꾸 질투를 느끼게 하는 거죠. 네. 그런데다가 저희가 주말 부부다 보니까 네.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집에 오면은 뭔가 같이 하고 싶은 것도 네. 사실 그렇죠. 일상의 그런 즐거운 평범한 걸 누리고 싶은데 항상 이제 시간 되면은 마산 할머니께 전화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저보다는 아이들과 이제 이런 게 우선이니까 질투를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전화 통화를 어머니랑 더 많이 하세요? 아내분이랑 더 많이 하세요? 세상에 이런 남편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머님과 자주 통화를 해요. 항상 이제 엄마 뭐예요? 엄마 뭐 드셨어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다정하게 애인이랑 통화하는 것 같처럼 전 느껴져요. 예. 물론 이제 어머님이 나이도 있으시니까 남편이 네. 챙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저희 아이들의 관점에서는 아빠는 할머니랑 우리는 똑같은 게 이제 대우를 하고 이렇게 뭔가를 해주는 것 같은데 엄마는 할머니보다는 그래도 못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해요? 네. 우리 남편분의 이제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죠. 집사람이 서운한 거는 사실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네. 근데 너무 좀 과장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과장이 어떤 부분인지 살짝 예를 들어볼 수 들어서 있을까요? 뭐 전화 통화 네. 뭐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루에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 정도 할까? 한 번 정도 하고 있고요. 연차는요? 연차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아마 뭐 가족 모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아내분도 가족이잖아요. 집사람은 그때 또 지금 종합검진 끝나고 데이트할 수 있었잖아요. 여기가 검찰입니까? 왜 그러세요? 왜 지금 수갑 쳐! 이 스토리가 너무 재밌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 그리고 뭐 손을 안 잡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근데 아마 그게 충격적이었나 봐요. 뭐가요? 가족 여행을 부모님 모시고 갔는데 그때 어머니를 손을 잡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제가 부축을 해드린 거죠. 부축을 해드렸다라는 개념인데 의견이 다르다. 마침 그때 제 옆에 아버지가 계셨으면 제가 아버지 손을 잡았을 거예요. 우리 아내분은 이렇게 절레절레 저으셨거든요. 사람이 살다가 시간이 천천히 가는 때가 있대요. 그게 언제냐면 우리 여성분들 다 뭐 경험해 보시잖아요. 예쁜 옷 입고 로타리에서 자빠져 본 적 있잖아요. 있죠. 그때는 시간이 되게 천천히 간다고요. 시간의 개념은 뇌가 1초에 찍는 사진의 매수래요. 그때는 왜 시간이 천천히 가냐면 사람의 뇌가 살다가 힘든 날은 시간을 늘려서 확대해서 기억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거나 화가 나거나 섭섭했을 때는 시간이 천천히 가면서 그 상황이 확대하고 선명하게 보였을 거예요. 남편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을 때
내 손을 뿌리치고 잡았을 아내 눈에는 때. 그렇게 보였어. 엄마,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근데 남편은 사실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남편은 그냥 이렇게 어머니 가셔요. 이렇게 갔을 거야. 근데 아내는 지금 내 삶에 너무 난 조금 기분이 안 좋은 때야. 남편의 사랑을 뺏긴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확대돼서 보이는 거죠. 그리고는 그걸 더 선명하게 자기가 정의를 내리려고 그래요. 맞아. 한두 번이 아니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남편분한테도 말을 더 이렇게 따다다다다 할 수 있다고요. 쏘아붙이게 됐어. 그러면 이제 남자분들이 보통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아내가 말을 빨리 하는 걸 좋아하는 남자는 거의 없어요. 화는 주로 빨리 내거든요. 근데 최고로 화가 났을 때는 오히려 거꾸로야. 알아서 해. 오! 너무 무섭다. 이거는 최고로 화났을 때. 그래서 지금 아내는 이 화를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예요. 왜? 말을 막 빨리 한다는 건 최악의 상태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현실적으로. 남편이 아내분이 원하는 만큼 갑자기 잘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내 마음이 조금 좋은 이 세팅감을 잡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나한테 잘하는 건 조금 더 잘 보이고 남편이 나한테 섭섭하게 한 거는 조금 쑥 하고 지나갈 거예요. 이 방법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우리 아내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계속 남편에게서 너무 그 사랑을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결과는 오히려 더 어떤 식으로든 안 좋아질 확률이 높을 것 같다. 그러니 너무 남편 바라기를 하지 말고 한 20% 정도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바꾸면 어떠냐. 그러니까 아이의 엄마로서도 아니고 남편의 아내로서도 아닌 순수한 나의 이름에게 20%는 내 에너지와 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편을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편분 입장에서는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요, 조금은 하는 사람 입장에선 과장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할 때 보통 남자들은 과장하게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한국 남자들은. 근데 아내한테 하실 때는 조금 내가 생각하는 내 자연스러움보다 오버해야 돼요, 사실. 그래야 상대방은 좀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막 남자가 막 오버하고 막 골반 춤추고 그러는 놈이 있거든요. 황씨. 멀리서 보니까 하죠. 옆에서 봐봐요. 정말 쏠려. 진짜.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는 남자들 입장이라면 연기라도 하자 이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자연스러울 수는 절대 없다. 그러니 이 어색함의 강을 지나가야 돼. 그러면 그때 아내도 되게 좋은 반응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아이고 시키니까 하네. 계속 하나 지켜보겠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리액션, 그게 사실 칭찬이고 저 사람의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길이 잘 날 거예요.